천간에 이렇게 10개의 기운이 있잖아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 천간에 10개의 기운이 우리가 그 10개의 천간의 기운이 우리 밑에 지지는 몇 가지가 있죠? 지지는 12가지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천간의 10개의 기운이 지지의 12가지 기운과 만났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지가 가장 현실적인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간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나 어떤 나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근데 이게 천간 위에 있는 거는 현실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가령 재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재성이 천간에 떠 있을 때는 저 재성이 있다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지에 내려와서 그 지지의 글씨와 만났을 때 너가 나는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지지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지금 기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1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웬만큼 보는 뭐 사주의 용신, 업부 용신 모두 이론이 사실은 다 이 12운성의 운동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간목이 있어요, 천간에. 나는 간목이 하늘에 뭐 아니면 난 간목이 일간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 지지에 해, 자, 축, 임, 묘, 진사오 이 글씨들이 어떤 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운으로 어떤 지지의 글씨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이 간목이 장생을 할 수도 있고, 목욕을 할 수도 있고, 관대를 할 수도 있고, 걸록을 할 수도 있고, 제왕이 될 수도 있고, 새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히고, 완전히 끊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또, 뭐, 태동을 하고, 이런 단계, 이 12가지의 단계를 각 모든 기운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잘 모르고 여러분이 이 표 하나만 있어도 찾으면 돼요. 을목오월생, 을목오월생은 장생이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요? 너무 쉽죠? 이제 여러분은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금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개념 원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간 중에 양간과 음간으로 나눠지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양간은 뭐예요?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얘네들이 천간의 양간이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현지님. 네. 그리고 어, 음간은 뭐죠? 천간 중에 음간. 을목. 얘는 음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정화, 기토, 맞아요. 신금, 개수.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음간이에요. 왜 이걸 나누냐면, 음간과 양간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간은 흐름이 순행을 해요. 이렇게. 자기 글씨 순서대로. 그러면 음간은 어떻게 하겠죠? 음간은 12운성의 운동성이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기억해야 돼. 양간은 뭐라고요? 한 번 더. 양간은 12운성의 운동성이 순행. 그 다음에 음간은 역행.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게 지금 되게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간에 여기 보면 볼게요. 양간은 순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양간 중에 이제 간목이라는 거를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글씨만 딱 봐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해묘미, 인호술, 사유추, 신자진. 보이시죠? 그럼 뭐죠, 이게? 딱 나와야죠. 삼합의 운동성.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배우는 건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냥 약간의 단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양간, 간목이 언제 태어나냐? 간목이 태어나는 거는 바로 해수예요. 해수에서 간목이
아까 말했던 장생을 해요. 장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막 태어나는 거예요. 제일 기운 좋을 때죠. 그 다음에 간목은 묘목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나무의 기운이 왕한 거예요. 그리고 간목은 어디서 죽죠? 얘의 기운이 어디서 사그러지죠? 미토. 그래서 해묘미 운동은 간목이 하는 운동이에요. 양간의 간목은 이제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게 병화하고 무토가 지금 같이 있죠. 여기도 보면 병화하고 무토가 같이 있어. 정화하고 기토가 같이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 화하고 토는 같은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얘네는 같은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화는 뜨겁고 뭐 사실 토도 뜨거워.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눠는 놨지만 얘네들이 만나는 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화토동법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병하고 무토는 같은 양간으로 보는 거야. 토지만 그냥 화하고 토는 차이가 없어. 얘네는 똑같은 애들이야. 청간의 토요. 모든 토가 아니라. 지지의 토는 달라요. 청간에 있는 양간의 토. 이해하셨죠? 지지토는 6개예요. 그쵸? 그래서 병화랑 무토는 같은 기운을 가진 애들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병화, 무토는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삼합의 운동성을 만나겠죠? 이노술 화학 운동성을 만나요. 그쵸? 그래서, 어, 인목이 인목은 그 병화가 태어나는 곳. 근데 무토도 거기서 태어난다고 보는 거야. 장생을 인목에서 하네. 그리고 병화의 기운이 무토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오화로 만났을 때예요. 오화를 만났을 때 가장 얘네가 자기의 그 뜻을 제일 많이 펼칠 수 있는 화의 기운이 제일 강한 화토의 기운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죽는 건 어디예요? 인후술 운동에서 술토에서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요렇게 화토동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는 사실은 식상이 토여야 되잖아요. 화생토 하니까. 그리고 정화도 역시 화생토하니까 식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의 분들은 식상의 기운을 좀 안 보고요. 식상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나랑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정화하고 병화는 재성을 식상으로 많이 써요. 신금하고 유금을. 훨씬 그러니까 재성을 식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수일간이신 분들, 개수일간인 분들은 식상이 수생목, 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토일간이신 분들은 무토기토가 원래 토생금해서 식상이잖아요. 근데 병화, 정화도 무토기토하고 똑같이 금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상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제 삼합의 운동성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12운성의 이제 운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로 경금이에요, 경금. 경금은 뭐예요? 금이잖아. 금은 삼합 중에 뭐 있죠? 사유축 운동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경금은 어디서 태어나요? 사화에서 태어나요. 그 지장간을 보면 무경병이잖아요. 이 사화가. 사화의 지장간이 무토경금병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화에서 경금이 태어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왕했을 때가 언제죠? 금이 제일 왕한 거. 유금일 때. 그리고 축토일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간인 경우에요. 천간에 양의 기운을 가진 애들. 왜냐면 걔네는 순행을 하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임수는 뭐죠? 임수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신자진 운동을 해요. 신자진 운동. 그쵸? 수의 운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임수는 어디서 태어나는 게 장생이거든요. 어디서 태어나죠? 신금에서 태어나요. 그쵸? 그 임수가 가장 왕한 기운, 자수. 그리고 수라는 기운이 완전히 땅속으로 숨는 때가 언제예요? 진토. 요렇게 양가는 너무 쉬워요. 양가는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양간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 헷갈리는 음간으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음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술충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진술충미에 어떤 어떤 것들이, 어떤 기운이 인묘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잘 모르시죠? 헷갈려요. 요걸 이제 그 지장간하고 막 이렇게 그 인묘되는 기운하고 지장간하고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뭐라 그러지? 그 계절의 운동성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걸 알아야지 저 음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진술충미를 볼게요. 우선 요걸 볼까요? 술부터? 자, 술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오행이 바로 이 술토예요. 왜냐면 술이 몇 월이죠? 술은 10월이에요, 10월. 그쵸? 10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과 11월을 연결하는 그 단계가 술토예요. 그래서 이 술토에는 뭐가 인묘되냐면, 자, 어? 겨울이 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겨울은 수 운동을 하니까 화가 살 수가 없잖아. 병화. 어.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이제 이 뜨거운 병화가 이 뒤에 이제 해자축을 만나면 이 병화가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물이 불을 꺼버릴 거니까. 그쵸? 그래서 병화를 이 술토 밑에 숨기는 거야. 언제까지 숨겨요? 언제까지 숨을까요? 병화가 태어나는 임목을 만날 때까지. 해자축 구간을 네가 임목을 만날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해자축 구간 기간을 이 병아 너 여기 나와 있으면 저 물들이 너를 꺼버릴 거야. 그러니까 병아 너 빨리 이 흙 속에 숨어. 근데 병아만 숨으면 혼자 들어가봤자 죽으면 어떡해. 그렇잖아. 불이 흙 속에 혼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같이 넣어야 돼. 같이 합장을 해야지 병아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같이 넣겠죠? 나무를 같이 넣어줘야죠. 그래야 불이 살 거 아니야. 거기다가 무토까지. 얘네 셋을 이 술에 인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라는 기운은 이 술 전, 유금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유금까지는 이 화의 기운이 남아 있다가 술토가 되는 순간 화의 기운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해자축 구간에는 화의 기운이 없어. 거기는 병화가 살 수 없는 동네야 라는 의미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축을 만나야 돼요. 축. 축토는 뭐예요? 겨울에서 봄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해자 축을 지나서 이제 뭐가 살아나요? 인목에서는 병화가 살아나. 그러면 이제 나무의 세상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을 지나면. 축이 1월이잖아요. 1월만 지나면 이제 2, 3, 4, 임묘진. 진짜 봄에 세상에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임묘진. 인묘지는 결국 나무의 기운이 제일 왕한 나무 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 2, 3, 4월은. 그러면 나무가 왕할 때 나무에게 혼나는, 나무가 꼼짝 못하게 하려는 누구죠? 경금이잖아. 금이 그 나무들이 막 가득 차 있으면 금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을 임묘진 구간에 지날 때 보호해야 되는 거야. 언제? 축일 때. 왜냐면 축 다음은 인이 올 거니까. 그러면 야, 임묘진 나무나라 애들이 오기 전에 너 빨리 경금 숨어 있어. 너 나무를 네가 지금 나무가 저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막 이따만한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꼴랑 도끼 하나 갖고 그거 쳐봤자 도끼가 부러져요. 그쵸?
금금목이라지만 금금목도 나무가 적당해야지. 나무 나무 군대가 있는데 꼴랑 나 그 도끼 한두 자루 갖고 그 나무 쳐봤자 경금만 아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토에서는 경금을 숨기는 거야. 근데 경금 혼자 숨으면 또 안 되죠. 뭐가 같이 숨어요? 정화랑 기토가. 그러면 얘네들이 임묘진 구간까지는 죽듯이 있는 거예요. 죽듯이. 숨죽여 있는 거야. 그러면 임묘진, 진 다음에 뭐가 와요? 사화가 오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잖아. 경금은 어디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사화. 임묘진 구간이 끝나고 사화가 오면 너 경금 이제 나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 이제 다시 태어나도 돼. 왜냐면 사부터는 이제 경금이 살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진토예요, 진토. 진토는 아까 인묘진이라 했잖아.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진이 지나면 사오미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진사오미니까. 그러면 사오미 구간이 오면 사오미는 무슨 기운이에요? 풀의 기운이에요. 뜨거운 불나라야, 완전히. 여기는 뭐 이제 완전, 여기 뭐 완전 뭐죠? 여기 뭐 완전 활활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불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기운이 뭐겠어요? 저 불 만났을 때 물이죠. 그러면 누가 임묘가 되죠? 항상 양간이 임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진토를 만나면, 야,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이제 소멸 이제 거기서 죽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묘니까. 근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그 다음 사오미 구간을 위해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을 못 쓰니까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너는 끝이야라고 보는데 이제 그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시절까지는 너는 거기서 꼼짝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진토한테는 이제 불의 나라로 왔으니까 음간은, 그러니까 양간이, 이렇게 임수가, 병화가, 경금이, 이 양간이 임묘가 되면, 양간이 임묘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임묘가 되면 음간의 형태로 임묘가 돼요. 그러니까 병화야. 병화인데 술토에 병화를 넣으면, 왜냐면 양간은 커다랗잖아요. 이렇게 등치가 큰 거야, 양간들은. 기운이 너무 큰 거야. 그럼 땅속에 들어도 막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음간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정화는 작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병화를 정화의 형태로 임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화가 정화의 형태로 임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술에 병화가 정화의 형태로 임묘됐어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을 때는 정화처럼 쪼그라들어서 임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이 와서 진술충을 땅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술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제 병화가 여기 임묘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진대운이나 뭐 진세운이 와가지고 진술충을 딱 치면 이제 딱 땅이 흔들리면서 이게 정화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화가 튀어나올 땐 다시 병화의 형태로 튀어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묘된 때는 형태는 음간으로. 왜냐면 너무 부피가 커, 양간은. 그래서 인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진토까지 했죠. 요 진토에는 불의 나라를 맞이하기 전에 너 빨리 임수 숨어. 응? 근데 임수는 누구랑 같이 숨어야 돼요? 임수 옆에 금생수 하는 애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생어 하는 애가 하나는 있고. 응? 그래서 여기는 신금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와 신금이 진토를 만날 때 임묘가 된다. 그러면 임수 진월생인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임묘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좀 답답하겠죠. 응?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진술충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임묘의 기운이 사실상 약한 애가 미토예요. 이 다른 애들보다 미토는 약간 인묘의 기운이 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이런 술토나 축토는 좀 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사주에 병화가 있는 게 되게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내 사주에 경금이 있는 게 되게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축이나 술을 만나면 아주 답답해요. 나한테 좋은 기운이 그 인묘가 되니까. 근데 요 미토 같은 경우는 이제 미토에는 뭐가 인묘되냐면, 자, 미토 다음에 뭐가 와요? 뭐가 오죠? 금의 시대가 오잖아. 신금, 유금 이런 애다가 신유, 술 이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미토 다음에. 그러면 금의 시대가 왔으면 금의 시대에서 가장 약한 애가 누구예요? 나무죠, 나무. 금의 시대에서 제일 약한 건 나무죠. 금금목이니까. 금이 나무를 쳐주잖아요. 그래서 야, 간목, 너 이제 숨어. 저 이제 금의 나라가 왔다. 너 거기 갔다가는 저 도끼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토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연결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가을에는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자랄 만큼 자랐고 열매도 열릴 만큼 열렸기 때문에 미토가 지나면 수확밖에 안 해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 나무가 자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목이 좀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미토와 감목이 있으면 잠깐만요. 그래서 우선 미토에는 뭐가 임묘되죠? 감목이 임묘되고 그 다음에 감목을 같이 살려야 되니까 개수가 임묘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천간에 미토와 간목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천간에 미토와 간목이 있으면? 음, 천간에 미토는 없는데 간목은 있을 수 있죠. 미토는 지지에 있겠죠? 음. 십연성 각기는 하나 총 4개인 거죠? 아니요, 12개. 12개, 12개. 자, 요 진술충미 인묘되는 걸 이해하셨죠? 자, 이걸 이제 왜 제가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지 음간을 이해해야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음간의 운동성을 해야 돼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목은 이렇게 정확히 삼합의 운동성에서 첫 그 기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음간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음간이 양간하고 똑같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쵸? 을목이 해수에서 태어날 수 없어요. 양간이 태어나는 구간이야. 그쵸? 그래서 음간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얘네는 음간은 운이 역행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음간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양간이 죽는 요거 기억하세요. 이 양간이 죽는 글씨 있죠. 양간이 죽는 글씨 바로 앞 글자에서 태어나요. 음간은. 이해하셨어요? 양간이 죽는 그 글씨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양간의 기운이 빠지고 완전히 빠진 그 기운에서 음간은 고개를 드는 거야. 이제 음의 세상에 왔어?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을목이 이제 어디서 사는지 볼게요. 아니야. 그러면 자, 병화를 우선 정화, 기토 이걸 볼게요. 정화, 기토는 불이 죽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불이 죽는 거? 불이 죽는 건 수토라 그랬죠. 병화가 인묘되는. 그러면 우리 이 음간인 정화는 술 바로 앞에 글자가 뭐예요? 유금이에요, 유금.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불이 병화가 술에서 죽잖아. 그쵸? 그러면 술 바로 앞에 글씨가 뭐예요? 유금이에요. 그래서 정화랑 기토는 유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 아까 정화 기토는 같은 하토동법으로 같은 기운이라고 봤으니까 기토도 유금에서 장생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역행을 하는 거야. 어떻게 역행을 하죠? 원래는 유술해로 가야 되잖아, 순행은. 근데 이제 이 음간들은 역행을 한다 그랬으니까 유신미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가장 힘이 쓸 때가 언제가 돼요? 사화가 되겠죠. 사화에서 자기의 기운이 가장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정화가 죽는 건 어디예요? 정화가 완전히 자기의 기운을 선물하는 거는 축토. 왜냐면 이것도 여기서 다 나와요. 축토에 인묘되는 게 경금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정화라 그랬잖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응, 응,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같은 기운일 때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을목도 볼게요. 을목. 을목도 볼게요. 그러면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간목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데가 언제예요? 우리 여기서 뵀잖아. 미토야, 미토. 미토에서 간목이 임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토 바로 앞에 글자가 뭐예요? 오화. 간목의 기운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을목음간이 쓱 고개를 드는 거야. 나도 여기 있지. 이러면서. 나, 나도 나무야. 이러면서 을목은 의로장생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그게 의로장생의 의로가 이거예요. 바로 을목은 오화에서 태어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화에서 어디로 가요? 거꾸로 가잖아. 응? 이렇게. 오사진묘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임목일 때 가장 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간, 임목일 때. 양간은 묘목일 때 가장 왕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죽죠? 아까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 술토는 을목이 임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술에서 임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재밌죠? 재밌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다 볼게요. 약간 과학 같지 않아요? 과학 같죠? 이거 되게 과학적이에요, 사주가.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금. 경금 해볼게요. 경금이래. 신금 해볼게요, 신금. 음간의 금을 볼게요. 신금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자, 경금이 죽는, 어디서 죽죠? 경금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게 축토죠, 축토. 축토 바로 앞에. 어디예요? 자. 그래서 신금은 자수에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신금은 자수에서 장생, 태어난다고 보는 거야. 아, 이제 신금의 시대가 왔어. 경금 너 물러가 하면서 딱 고개를 드는 거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경금은 저기 이제 죽으러 가고, 신금은 나는 살려고, 나는 반대쪽 금의 나라로 가야 돼. 하면서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해, 술유, 신 해서. 신금은 지지신금을 만났을 때, 지지신금을, 얍삽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음간들이, 그러니까 양간들은 실제로 사주에서도 양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대항하기 힘든 존재가 나타나도 양간들은 막 센 척하거든요. 아니야. 아니 뭐 네가 봐서 어쩌려고 뭐 이러는데 음간들은 아닌 것 같으면 고개를 확 숙여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신금은 이제 지지신금, 천간의 신금이 지지신금을 만났을 때가 가장 왕한 상태. 그리고 신금이 죽는 건 언제죠? 임수가 같이 신금하고 임묘되는 진토에서 완전히 자기의 기운을 다 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간의 개수. 음간의 개수는 어디서 태어나는지 보면 임수가 임수가 완전히 사그라드는 데가 진토예요. 그쵸? 그러면 진토 바로 앞에 글자에서 음간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수가 태어나는 거는 묘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장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역행을 해서 해수를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해수를 만났어. 그러면 나는 나의 기운이 가장 왕한 상태.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역행을 하겠죠. 어? 요렇게. 해, 술, 유, 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 마지막에 묘지에 들어가죠? 미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는 순행, 음가는 역행.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사실은 인호술이에요. 근데 오하고 인이 위치를 바꾼 거야. 그쵸? 이해하셨어요? 정화하고 기토는 사실상 사유축 운동을 하는 애들을 만난 거야. 근데 유금하고 사화가 바꾼 거야. 위치를. 앞에만 글씨들만 지금 위치가 다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금 역시 신자지 운동을 하는 애들 중에 자하고 신을 바꿔놓은 거고, 개수는 해면매 운동 중에 묘하고 해를 바꿔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양간과 음간의 12운성의 이제 운동법, 운동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요 줌에서 질문이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근데 신자일주, 신신일주, 신진일주, 예, 그런 건 없어요. 음, 없어요, 없어. 그 없는 일주가 있어요. 아, 근데 요거 월지는 만날 수 있어요. 신금 자회생은 있잖아요. 일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요런 거는 우리가 꼭 일주에서 만나는 거는 월지에서 만나죠. 월지에서. 월지는 다 만나요. 그리고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일주는 그냥 나를 표현하는 어떤 도구고, 사실은 월지의 힘이 제일 세고요. 뭐 물론 일지의 글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글씨를, 그리고 어디서 만나냐면요, 운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운에서 이 12가지 운동성은 계속 만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모두 그래서 어디서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봤죠. 그러면, 자, 이제 음간과 양간의 운동성의 차이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2운성을, 이 12운성의 이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사주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은 제가 올려드렸죠. 오픈톡에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저장하셔가지고 이제 사주를 볼 때 저거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좀 어렵게 느껴져도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거를 그냥 알든 모르든 계속 들으셔야지 오히려 진도가 더 빨리 나가요. 너무 뭐 맨날 모카토 금수만 할 수 없어. 모카토 금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응?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것도 듣고 쉬운 것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12단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저 하나하나 그 단계들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